제일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성 탈모하고 여성형 탈모가 같은 건 줄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수리가 동그라니까 이게 원형 탈모인 줄 아는 거.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머리 깎는 부분에서 머리를 다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개하는 게 낫죠. 그럼 네모난 땜빵이 그렇죠. 되는 거 예. 아니에요? 네모난 땜빵이 되고 실질적으로 한 군데서 여기서 다 뽑으면 이거 머리 안 나죠. 뽑은 부분에서 머리 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신 절대 안 분들 납니다. 대구 연세 모벨로 본점에 왔어요. 지금 서울 강남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연세모벨르 의원 대구점 이제 대표 원장으로 있는 김진영입니다. 원장님의 또 모발이식은 또 비절개만 고집을 네. 하시는데 그렇죠. 예. 왜 그러세요? 절개는 좀 이렇게 별로다 이런 생각 예, 갖고 그 계세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도 한 20년 이상 하면서 초반에 한 10년 정도까지는 이제 절개법도 했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절개랑 비절개 혼용 방법 거의 제가 초창기에 그 좀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정말요? 있지만 그 초창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개하고 혼용으로 해서 이제 대량 모발 이식도 많이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비절개 방법을 제가 하면서 이제 느낀 거를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흉터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거는 아주 단순한 비절개법의 장점인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분들이 절개법을 하신 분들 아무리 잘 꼬매도 후두부에서 진물이 난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뭐 모낭염이 난다거나 이거를 한 6개월 이상 굉장히 그 압박 통증이라고 그러죠. 뒷머리를 잡아 당기는 듯한 쪼이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대부분 한 6개월 동안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간간히 계속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10년 이상 지금 비절개만 하면서 이 뒷머리 불편하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듣고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도 그래서 비절개가 이런 게 장점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개냐 비절개냐는 뒤에서 머리를 채취, 수확하는 방법의 차이인 거지 심는 방식은 보통 대부분이 이제 식모기 방식으로 이제 어떤 병원이든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과거에는 이제 슬릿 방식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식모기 방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슬릿이라 하면 이제 미세 칼날을 이용해서 이제 심기 전에 이제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잡고 하나씩 끼워 넣는 방식인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있고요. 밀도를 높인다는 면에 있어서도 식모기 자체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셔도 수술적인 밀도적인 측면에서는 차이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세 식모기를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식모기는 다 전문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식모기 자체는 이게 날카로운 바늘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비의료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상담하면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수면 마취 한다 그러면서 재워놓고서 뭐 옆집 아줌마가 와서 심고 이런 병원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모발이식 초창기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뉴스에도 났었습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에서 장비업자 내지는 식모기를 판매하는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본 그 경험으로 막 그냥 대충 막 심는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 들어본 적도 없고 모발이식 수술은 뒤에서 뽑거나 앞에 심을 때가 아프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놓는데 그 국소 마취가 제일 아픕니다. 국소 마취만 되면 수술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픕니다. 근데 그 기억 때문에 다시는 모발이식 수술을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에어녹스. 이제 모발이식 병원 중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하는 이유는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몽롱한 느낌이 잠깐 듭니다. 그 잠깐에 그걸 이용해서 그때 마취를 해버립니다. 수면 마취 짧게 하셔도 수면 마취 그 약 부작용이 생각보다 있는 분들이 많고요. 잘 안 깨어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에어녹스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탈모병원에서 원장님은 자체 임상은 안 해보셨어요? 저걸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해보고 저희 병원 다른 그 지점 원장님도 물어봤는데 머리가 떨어질 정도로 밑으로 떨어져서 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개가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이 잠깐 듭니다. 약간 이제 술 알딸딸한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마취를 딱 놓으니까 환자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덜합니다. 우리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티 안 나는 거. 수술 끝나고 티 안 나는 게 비절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티 안 나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빡빡 미는 거는 조금 나 모발이식 했소라고 알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선택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에요, 사실. 누구나 다 머리 밀어. 초반에 시작할 때 초창기 때는 다 이랬어요. 비절개 수술하려면 환자분 다 밀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밀지 않으면 수술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초창기 때 얘기고 지금은 부분 삭발, 뭐 박스컷이라고 하고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도 깎고 웬만하면 머리가 다 덮입니다.
솔직히는 다 덮이진 않고 깎은 부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머리가 약간 밑에 잘 안 덮이니까 끝에가 좀 뜨는 느낌이 들죠. 그렇긴 하겠죠. 예. 예. 어차피 뒤에 짧은 부분도 한 2, 3주 지나면 제법 자라서 내려오면 거의 티도 안 납니다. 처음 말씀하셨던 무삭발도 많이 합니다.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이도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덮여 있는 상태를 하나씩 들쳐가면서 이제 뽑아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무삭발로 했을 때의 좀 난이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죠? 펀치가 이러고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짧게 한 3, 4mm로 그 삭발하는 머리카락보다 자르면서 들어가는 이 머리카락이 더 짧아요. 직원분들이랑 뭐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채취해내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세서 사실 수술 시간은 한두 시간 더 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나 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머리 깎는 부분에서 머리를 다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개하는 게 낫죠. 그냥 네모난 땜빵이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모난 땜빵이 되고 실질적으로 한 군데서 여기서 다 뽑으면 이거 머리 안 나죠. 뽑은 부분에서 머리 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신 절대 안 분들 납니다. 있습니다. 안 나는데 빼내면 안 나죠. 안 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뽑기 때문에 이게 흩어져 있어서 흉터가 잘 안 보이는 게 비절개 모발 이식의 장점이지 비절개 모발 이식은 흉터가 안 남는 수술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두피 문신 딱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거기다 두피 문신 하는 분도 있고, 과거에 두피 문신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 주변에 좀 풍성한 밀도 있는 부분에 머리를 뽑아다가 거기도 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두피 문신 보면은 참 우죽순 많이 생겼죠. 예, 업체들이. 근데 그쵸. 병원에서 두피 문신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도 아니거든요, 예, 사실. 예. 병원에서 두피 문신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 어떤 그쵸. 이유가 좀 있을까요? 환자분들도 병원에 와서 두피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차이가 뭐냐? 근데 환자분들도 스스로는 답변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이유는 사람 두피가 다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색소를 침투시키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진물이 난다거나 이제 회복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색소가 잘 안 먹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마취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법상 문신은 이제 의료행위로 간주되어서 병원 외에서 하는 것은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피 문신을 원하신다면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탈모 치료가 있잖아요. 사이토카인 요법으로 탈모 치료를 하는데 제가 만나면 원장님마다 다 사이토카인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세요. 예, 저도 뭐 실질적으로 사용한 기간 굉장히 오래됐고 전체적인 탈모 치료의 범주에 같이 넣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치료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후두부분 모발이 존재하는 한 모발 이식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남자분들도 여성형 탈모인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가르마가 갈라지고 머리가 얇아져서 두피가 훤히 보이는 탈모 유형입니다. 제일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성 탈모하고 여성형 탈모가 같은 건 줄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수리가 동그라니까 이게 원형 탈모인 줄 아는 거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가르마 탈모, 정수리 탈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탈모 치료라 해서 탈모 사이토카인 요법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도 이제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쳐서 빠졌다가 다시 또 성장기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건 성장기가 짧게는 3, 4년에서 길면은 뭐 7, 8년 이상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탈모 사이토카인 요법은 저희가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환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임상적으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좋게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요즘에 특히 그 여성형 탈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측두부 탈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많이 진행됐다라는 의미는 머리가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머리가 얇아진 것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머리가 많이 빠지진 않는데 좀 얇아진 것 같아. 그것도 탈모입니다. 그냥 빨리 인정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 시기 놓치면 글로 가버린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 환자분 당신은 초기입니다. 초기 탈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왜 나는 괜찮은데 왜 나보고 초기라고 그래요? 막 이래요. 그럼 왜 여기로 온 거지? 네. 좋은 얘기만 들어서는 탈모는 절대 치료 안 되거든요. 지금의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된 계기가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대부분은 M자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거나 미용적으로 헤어라인 교정을 한다거나 정수리까지 이제 광범위한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전 단계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긴가민가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저희 병원은 이제 좀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이렇게 하거든요. 초기에 해당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초기에 탈모 치료를 해서 탈모를 잡으면 지금 모습 유지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맞춤형으로 충분히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고민하는 건 뭐겠습니까? 시원시원한 할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시원시원한 할인. 여기 보시면 이런 개념으로 한 달간 이렇게
탈모 치료의 날로 지정을 해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할인을 적용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 이벤트에 더 막 이렇게. 예. 탈모 치료는 굳이 기존 이벤트는 없었는데. 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없었는데 이제 탈모 치료의 날을 맞이하여 해드린다. 이런 거죠. 혜택 좀 많이 주세요. 약간 유도리 있게 편하게 좀 와주셔서 상담받고 대신에 이제 수술은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병원에 못 오는 분도 계시고 사실 맞습니다. 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또 홈케어 상품이 있기는 해요. 이 홈케어가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비비거나 이렇게 누른다 이런 개념으로 하셔도 통증 같은 거는 거의 없으면서도 홈케어용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아까 그 좋은 성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물론 병원에서 하는 치료와의 어떤 레벨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골고루 들어가야 각 층에서 탈모에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도 간편하면서 더불어서 치료 효과 면에서 아주 좋다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한 병원에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게 이제 저희 병원의 일반적인 스케줄인데 그렇게 하시면서 집에서는 계속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는 좋지 않을까. 그거 귀찮다 하는 분들은 뭐 3일이나 그것도 괜찮다면 7일짜리 사용하시면 저는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